흡연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비타민 A. 비타민 A를 먹었을 때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명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남 약사님 모시고 친한 약사 앱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평소 많이 질문 주시고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약사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건강 꿀팁 많이 나눠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약사님 늘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가 한 가지 있죠. 흡연자 분들께서 피로감 때문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영양제를 드시고 싶은데 비타민 A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흡연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영양제,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들을 활용해서 영양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비타민 A. 우리가 흔히 먹는 멀티비타민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비타민 A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함량, 권장 섭취량의 거의 5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용량을 거의 5년 이상, 10년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부작용, 폐암 발병률이 올라간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용량에 대한 부분은 싹 빼놓고 비타민 A를 먹었을 때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다.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비타민 A의 용량은 안전한 용량입니다. 사실 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몸에 영양 보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피리독신 비타민 B6도 언급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타민 B6와 B12를 장기간 고용량 섭취했을 때 폐암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게 연구라는 게 사실은 설계를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만 자꾸 기사화를 하다 보니까 흡연하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비타민,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자마 저널에서는 오히려 비타민 B6, 12가 폐암 발병률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기간으로 피로회복이 필요하다면 비타민 B군 고함량도 단기간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왜냐면 연구 결과는 항상 논란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비타민 A나 비타민 B6 언급되는 것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용량, 섭취하는 기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보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흡연자분들께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사실은 금연이 가장 필요합니다. 흡연하는 것 행위 자체가 폐의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폐암의 발병률을 명백하게 증가시키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흡연자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소개시켜드리자면 1순위로는 비타민 C, 가장 기본적인 항산화제죠. 비타민 C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좀 외면받기 쉽고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강하고 안 챙겨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폐에 산화적인 손상,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매일매일 누적이 되다 보면 폐가 점점 딱딱해지고 섬유화가 일어나고 폐 세포에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결국 암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중화시켜주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게 비타민 C, 가장 추천드리고요. 폐 조직 세포들을 보호하고 항산화, 항염증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는 오메가3, 비타민 D, 이런 기본적인 영양제들, 사실 이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잖아요. 비타민 C나 오메가3, 비타민 D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논문들이 정말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기본으로는 그런 걸 챙겨주시고, 개인적으로는 피크노제놀. 좋죠.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흡연자에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베리류들, 빌베리 추출물도 좋고요. 그리고 또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영양제도 있더라고요. 오메가3나 마그네슘이나 커큐민 같은 것들은 꾸준히 섭취했을 때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들도 있어서, 만약 금연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활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내 몸을 좀 더 생각하고 챙기고 싶다면 오메가3, 마그네슘, 간 건강을 함께 챙기고 싶다, 해독에 신경 쓰고 싶다 하면 커큐민까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금연을 새해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 방문하셔도 니코틴을 안전하게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나라에서 실시하는 지원 프로젝트들이 좀 있습니다. 나라에서 실시하는 이런 처방용 의약품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훈 약사님, 혹시 흡연자들이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음식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최근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같은 걸 조사하다가 봤는데, 키위가 흡연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키위를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구강염증들, 그 감소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고, 염증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입냄새, 그런 감소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키위 자체가 비타민C도 좀 풍부하다 보니까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에 의해서 폐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흡연자분들께서 드시면 좋을 과일로는 키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중성지방, 지방간 그런 것과 더불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가지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점점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약을 한 가지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치가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3-4가지를 한 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B군.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원활하게 대사하고 간 건강 그리고 염증 감소, 혈액순환 이런 데 너무나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메가3는 1순위로 추천드리는 영양제이기도 하고, 비타민 B군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항산화, 혈관 건강에 함께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은 같이 함께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의 과부하가 되고 해독작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밀크시슬이나 커큐민도 함께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담즙 배출 같은 게 잘 되어야 콜레스테롤이 정체되지 않고 그 수치도 잘 관리되기 때문에 오메가3나 비타민 B군, 커큐민 이런 것도 간 영양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약국에 오시는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약을 3가지를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계속 넘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식물성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식물성 오메가3는 없는 EPA 성분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성 오메가3에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는 잠시 중단하고 동물성 오메가3로 하루에 3알 이렇게 먹도록 말씀드리고, 종합 비타민이랑 간영양제도 함께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4달 뒤에 건강검진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 범위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콜레스테롤 약은 한 가지 줄여도 될 것 같다 하셔서 최근에 줄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있는데, 그 약을 드실 경우에는 코큐텐이 지속적으로 합성이 억제되면서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와 코큐텐 합성 경로 동시에 막아버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큐텐이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육통이라든지 피로감도 쉽게 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드실 때 코큐텐을 좀 보충해 보시면은 그런 증상들 완화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약을 스타틴 계열로 한두 달만 드셔도 체내 혈중 용도 코큐텐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 3-4개월 정도 보충을 해주시면 수치가 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해요.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 코큐텐 유용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사님, 항상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생리통인 것 같아요. 이 생리통이 있을 때 이지땡, 이브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드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만 거의 하루에 막 10개씩 드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생리통에 몸에 좀 부담이 덜 되면서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생리통이 굉장히 여성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죠. 정말 일상생활에 불가능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정말 아파서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일단 도움이 되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흔히 소염 진통제를 먹잖아요. 타이레놀이 있고 보르펜 계열 약이 있는데, 보르펜 계열의 이부프로펜 계열이 자궁을 수축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해 주어서 과도한 수축으로 인한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생리통이 시작된 다음 약을 먹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생리 예정일로부터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소염 진통제를 한두 알 드신다면 과도한 생리통을 막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미리 드시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루 이틀 전에 한두 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정말 강추드리고요. 생리통 양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콕콕 찌르거나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와 함께 진경제 함께 드시면 통증 완화에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경제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근육 경련을 막는 그런 약이거든요. 진통제 말고 진경제라는 것도 있으니까 생리통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같이 드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약사님, 이게 소염 진통제랑 진경제 꾸준히 먹기에는 여전히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근본적으로 생리통이 감소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이 되었던 영양제를 말씀드리면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 많은 연구 결과에서 생리통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용량 비타민 B군은 안 되고요. 비타민 B1, 티아민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100ml 고함량 비타민 B군을 꾸준히 드시면 생리통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철분제, 오메가3. 철분제는 적어도 20ml 이상, 오메가3는 한 알당 1000ml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알씩. 마그네슘은 어떤가요? 마그네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과도한 근육 수축으로 인해 통증이 있을 때 약국에서 액상 마그네슘 같은 거 드시면 다른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도 마그네슘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근육 건강 또 생리통 완화에도 함께 도움이 되더라고요. 철분이랑 오메가3 기본으로 하시면 좋고,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 그 알수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꾸준하게 챙겨보시면 생리통 심하신 분들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약사님, 생리통에 영양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약사님이 생각할 때 추천할 만한 영양제 뭐가 있을까요? PMS 증후군 같은 증상을 낮춰주기도 하고 생리통을 줄여줄 수 있는 피노제놀? 너무 그런 좋아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피노제놀도 생리통, 생리전증후군 완화에 되게 연구 결과가 많더라고요. 함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갑상선이 안 좋은데 이거 먹어도 돼요?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갑상선 저하나 항진증이 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영양제가 있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다고 해서 크게 주의해야 될 영양제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오드 섭취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종합 영양제에 포함된 요오드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100에서 200 사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상한 섭취량이 2400 정도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종합 영양제에 포함된 것들 모두 다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특별히 피해야 될 영양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개선하는 그런 영양제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게 되면 항상 무기력하고 원활한 우리 몸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형이 마른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갑상선 질환의 기본은 갑상선 조직을 보호하는 게 핵심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1순위로 필요한 거는 철분제. 왜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에 철분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철분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이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직접적으로 장애를 입게 됩니다.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철분제 먼저 1순위로 섭취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같은 원리로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혈액을 나눠주게 되잖아요. 임신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병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철분제죠. 갑상선이라는 조직은 되게 모순적인 조직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마다 갑상선 조직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호하는 데 증명된 영양제로는 셀레늄과 아연 이 두 가지 영양소가 갑상선 조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셀레늄 아연만 영양제를 드렸을 때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는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갑상선 저하할 때는 갑상선 호르몬 잘 생성되도록 돕는 철분, 갑상선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제들, 셀레늄이나 아연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항진증일 때는 혹시 도움되는 게 없을까요? 사실 항진증은 저하증에 비해서 유병률은 적지만 주변에서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항진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곤합니다. 항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신경은 예민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유병률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는 1순위로 칼슘 마그네슘 섭취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대사가 항상 과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 불균형이 굉장히 쉽게 초래되기도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효소들이 많이 고갈되기가 쉽거든요. 골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유병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섭취를 1순위로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갑상선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갑상선 조직도 함께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어요. 셀레늄과 아연은 공통적으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영양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일 때는 칼슘, 마그네슘에 셀레늄과 아연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있게 되면 안구, 돌출이라든지 눈 기관 쪽에 변형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화적인 스트레스와 깊게 연관이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항진증이 있는 경우 6개월 정도 셀레늄 섭취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항진증이 있다면 셀레늄 꼭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평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질문들 함께 나눠봤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친환약사에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고 가빈도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또 컨텐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